안녕하세요, 에피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핫한 AI 있죠? 클로드. 이 클로드를 100달러짜리 요금제가 있어요. 이제 한화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약 14만 6천 원 정도 하죠. 근데 부가세 포함하면은 110달러라서 16만 원짜리 AI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사용해보는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그런데 왜 굳이 클로드냐? 뭐 여러 가지 AI가 많은데 왜 굳이 클로드를 쓰시나요?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클로드 말고 뭐 챗GPT도 있고 잼미다이도 있고 코딩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죠. 근데 제가 이것저것 써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클로드가 개발에는 짱이다 라고 느껴서 써보는 거고, 뭐 제가 느끼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삼으면 좋으니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클로드가 좋은 건지. 물론 이거 찾아본 것도 클로드를 통해서 클로드가 좋은 건지 한번 해외 사례들을 찾아봐라 라고 말을 했고, 뭐 레딧이 핫하죠 이런 거는. 그래서 레딧에 관련된 글 보면은 이제 뭐 AI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다, 뭐 AI 도입하니까 우리 팀 생산성 미쳤다, 그리고 AI로 코딩 배운 주니어 AI 없으면 디버깅 못함,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 뭐 이런 말들이 있고, 사실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게 있죠. 엔트로피 오픈한 엔지니어 코드가 100% AI가 작성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오퍼스 4.6이라는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클로드 엔트로픽 모델의 가장 최신 모델인데 가장 똑똑한 모델로서 이제 아주 강력한 녀석이에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진짜 똑똑하고, 뭔가 문제를 주어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끝까지 고민하고 해결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좋고, 뭐 그거 외에도 지금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요거 때문에 AI 사스 AI 도입 때문에 뭐였지, 주가 하락 뭐 이런 게 있어요. AI 습격에 그 주가가 20% 터졌다, 빅쇼트가 왔다. 말 그대로 뭐냐면은 엔트로픽이라는 AI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기존의 사스 회사들 있죠. 사스 회사들에 대한 니즈가 적어질 것이다 라는 가설로 뭐 주가가 폭락됐을 정도로 요런 AI 에이전트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이제 그런 트렌드의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거야 워낙 현업에서 쓰던 사람이니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이게 얼마나 진짜 강력한 건지 실제로 제 사비로 무려 16만 원에 달하는 이제 에이전트를 결제를 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드 그 모델을 계약하는 방법은,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클로드.ai 들어와가지고 여기 AI 들어오면은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모양은 이제 챗GPT랑 비슷하죠. 여기에서 왼쪽 아래 계정 누르고 이제 요금제 업그레이드를 눌러야겠죠. 저는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궁금해하실 점들이, 에피님 그 지난 영상에서 클로드 코드로 코딩 잘 하신다면서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이제 회사 계정으로 하는 거고 제 개인 계정은 이제 결제를 따로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금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프리 요금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 요금제. 프로 요금제는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19달러, 연간이죠. 월간으로 하면 더 비쌀 거예요. 월간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 22달러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쓰기엔 그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물론 초보분들이 쓰시기엔 좋지만은 제 경험상 20달러짜리는 엄청나게 사용량이 빨리 소진돼서 답답해요. 일단 뭐 작업하다 보면은 멈춘다는 뜻은 뭐냐, 여러분들의 사용량을 다 썼기 때문에 다 채워지기 전 기다려야 돼요. 또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20달러짜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선택할 거는 요 무려 16만원짜리 110달러짜리를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이것저것 나오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110달러짜리가 있고 220달러짜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10달러짜리가 프로보다 5배 많다, 그리고 220달러짜리가 프로보다 20배 많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20배 많은데 가격이 뭐야,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네? 왜냐면은 5배에서 20배 뛰었는데,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한 400달러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200달러기 때문에 여기 50% 할인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프로 대비해서 20배까지 많을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일단은 요거 5배 많은 110달러짜리 요금제를 결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 대비 5배 많은 거 맥스 플랜이라고 해요. 이건 뭐죠? 이것도 맥스 플랜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냥 뭐 20배 많은 사용량이라 나오고, 요걸 누르면은 이제 100달러고 부가세 10달러 해가지고 오늘 결제할 금액 110달러.
그래서 한 달짜리를 일단 결제를 할 거고요. 근데 구독이 참고로 만료가 되면은 자동 갱신돼요. 그래서 갱신되기 전에 만약에 취소를 하고 싶으면은 미리 취소해 놓는 게 여러분 통장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관을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독하기 걸 누르면 좀만 기다리면 결제가 되겠죠. 결제 수단 확인 중. 네, 결제가 돼가지고 결제 처리하고 있어요.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새로 고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된 건가? 아, 된 것 같아요. 천하의 클로드 홈페이지도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했을 때 로딩이 무한 로딩 돌아서 새로 고치면서 해결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옛날에 개인 계정을 쓰던 20달러짜리가 있는데 11월쯤에 개인 계정을 풀었어요. 개인 계정 풀고 오랜만에 다시 2월에 오늘 2월 8일로 돌아와서 이제 개인 계정 구독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상태고요. 뭐 별거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제 작업소죠. 이 고스티라 해가지고 제가 쓰는 맥북에 쓰는 터미널인데 그냥 요거 키면 돼요. 고스티라고 키면은 여기 나오고 요 폴더가 이제 제가 작업하는 폴더입니다. 요 유저의 FE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고 기본적으로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 기반의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작업하고 싶은 폴더 하나 판 다음에 클로드라고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클로드 코드를 결제한 김에 뭘 만들어 볼 거냐. 제가 에피코딩이라는 채널을 다시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프로필 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에피코딩 이러고 mkdir라고 치면은 이제 폴더가 생성이 되죠. 하고 엔터 치면은 폴더가 생성이 됐고 이 cd 해가지고 에피코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고 지금 제가 다시 pwd 누르면은 유저의 에피의 워크스페이스에 에피코딩이 들어왔죠. 이 상태니까 이 안에서 클로드를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클로드를 결제를 하고 제 클로드 요 코드 요 터미널에는 제 결제한 계정을 이제 적용시켜 놓기 전이니까 이렇게 초기 세팅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맨 위에 거 1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1, 2, 3번이 있는데 이제 프로 맥스 팀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1번 요금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1번 하고 엔터.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도 주소를 자세히 보면은 cloud.ai라고 제가 아까 결제한 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확인 누르면은 정확히 승인 누르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Build something great. You are all set up for cloud code. 그래서 이거 닫아도 된다. You can now close this window. 그래서 다시 고스트로 들어가면 로그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나왔고 엔터를 눌러서 시작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엔터 그러면은 네 드디어 저도 클로드 맥스 요금제로서 이렇게 저를 환영하는 게 뭐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퍼스 모델을 쓰고 싶다 했잖아요. 가장 똑똑한 모델이다. 아까 시작할 때 여기 레딧 글에서 오퍼스 4.0이 나왔다 이런 게 나왔다 했잖아요. 저 이거를 써보고 싶어서 여기 슬래시하고 모델이라고 치면은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퍼스 4.5만 되네요. 제 생각에 이거는 제 클로드 코드 버전이 좀 오래돼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실행을 끄고요. 엑시트 그리고 아까 요거 업데이트 어베일러블 해서 요거를 입력하세요로 써 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저는 사실 오퍼스 4.6을 쓰려고 이번 영상에서 무려 16만 원을 결제를 하고 영상 녹화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4.6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부터 해볼게요. 업데이트가 됐고 다시 클로드 하면 됐네요. 여기 깨알같이 오퍼스 4.6이라 써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클로드 코드를 켰는데 심지어 결제까지 했는데 이렇게 모델을 쳤을 때 오퍼스 4.5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모델 해놓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이미 체크 표시가 돼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이 상태이고요. 그럼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제 에피코딩에 대한 개인 프로필 페이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소개를 하면 되는데 일단 소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코딩을 할 때는 플래닝이라는 걸 하고요. 이 플래닝을 했으면 빌드라는 작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플랜은 말 그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에이전트랑 나랑 야 지금부터 이거 만들 건데 요거 뭐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뭐 너 생각은 어때? 난 이런 게 필요해 하고 뭐 만약에 이런 건 만들 때 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해 해서 뭐 에이전트랑 계속 대화를 해서 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그 단계를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래닝을 하고 그 플랜을 다 세웠으면은 요거를 가지고 에이전트한테 이제 구현을 시키는 거, 그거를 빌드 단계라고 해요. 물론 플랜과 빌드 이 단어는 뭐 다른 에이전트에서 다르게 쓰일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개념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첫 번째 단계는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계획을 바탕으로 구현을 한다. 이거는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는 바뀔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튼 현대 시대에 이제 에이전트 코딩은 이런 프레임워크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플랜을 하려면은 요 클로드 코드라는 녀석이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랜을 할 때는 Shift 탭을 누르면 이렇게 모드가 바뀌어요. Shift 탭.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플랜 모드가 켜 있죠. 그래서 나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 야, 나 지금부터 에피코딩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의 프로필 홈페이지 만들어 볼 거야. 내 소개를 해볼게. 나는 토스증권을 퇴사하고 바이브 코딩 유튜버야. 일단 요 정도 하고 엔터 쳐볼게요. 아니다. 좀만 더 얘기를 해줄게요. 너무 부족하니까. 그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력도 있어. 현재는 토스증권 퇴사하고 AI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어. 유튜브 채널 주제는 바이브 코딩이고 클로드 코드를 이용한 에이전트 코딩에 대해서 소개하는 채널이야. 이 채널을 소개하는 내 프로필 페이지 만들어줘. 뭐 이 정도만 할게요. 하고 플랜 모드니까 엔터를 치면은 얘가 당장 홈페이지를 만들진 않을 거고 얘가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랑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좀만 볼게요. 어떻게 하나? 자, 물어봤더니 이제 저랑 플랜 모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현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기술 스택은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복잡한 거 아직을 쓸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순수 HTML, JS로 하겠다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만약에 1, 2, 3번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4번에 가가지고 야 뭐뭐로 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옵션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2번이 마음에 드니까 얘는 지우고 2번으로 가서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럼 얘가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디자인 톤을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다크 모던 테마 해가지고 가고 2번은 밝은 미니멀 테마 3번은 뭐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저는 1번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심플하게. 그리고 섹션 구성. 제 생각에는 1번이 좋을 것 같아요. 1번. 그래서 지금 얘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세 번 다 대답을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 기술 스택. 두 번째 질문, 디자인. 세 번째 질문, 섹션 구성. 이거 다 대답을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대답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정리를 했고 이제 서밋을 하게 되면은 이 플랜에 대해서 제 생각, 이 질문한 것에 대한 제 답변을 클로드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플랜 모드로 하고 제 소개를 한다랍시고 뭐 야 나 지금부터 에피코딩이라는 앤데 뭐 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클로드 코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족한 맥락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맥락을 채우기 위해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거 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만들려면은 어떤 기술을 만들 건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만들 건지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랫 모드에서 클로드 코드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플랜을 세울 거거든요. 이제 그걸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플랜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쭉 나왔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에픽 코딩이랑 유튜버 할 거고, 바이브 코딩을 다루는 채널, 운영자를 소개하는 랜딩 페이지 할 겁니다. 쭉쭉쭉 했고,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걸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결과물로
홈페이지 결과물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더 나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1번은 뭐냐면은 Clear Context and Auto Accept This라고 해요. 이거 뭐냐면은 지금까지 제 플랫 모드로 해가지고 이 클로드 코드랑 한두 번 정도 핑퐁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제 소개, 그 두 번째는 일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네요. 두 번 얘기를 하면서 클로드 코드랑 저 간에 요 하나의 세션, 이 채팅 세션에 대해서 컨텍스트가 채워진 거예요. 이 컨텍스트가 채워진 거에 대해서 이 컨텍스트를 비우고 이 빌드 단계, 실제로 이 계획을 수행하는 단계를 할지, 그리고 두 번째, 2번은 그 컨텍스트를 비우지 않고 수행을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1번, 이 컨텍스트를 왜 굳이 비우냐? 비우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이미 플랜 모드에서 이 필요한 맥락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빌드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1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아직 나는 이 채팅 세션에서 이 대화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빌드를 하고 싶어. 그럼 2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꽤나 상세하게 플랜을 작성한 것 같아요. 이 구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플랜만 믿고 이전 대화 내용을 싹 날리고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빌드라는 말이 약간 개발자 용어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구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을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컨텍스트를 아끼면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구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를 다루는 게 사실 에이전트 코딩의 핵심인데, 뭐 사실 100달러짜리 쓰고 오퍼스를 쓰게 되면은 이 컨텍스트가 좀 남을 때가 많아요. 특히나 좀 초보분들이 에이전트 다룰 때는 남을 때가 많은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현업에서 코드를 다루고 막 수만 줄짜리 코드 프로젝트를 다룰 때는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 컨텍스트 엄청 민감하게 다루실 필요는 없고, 뭐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뭔가 만들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create index HTML, 그리고 create 뭐 CSS, script JS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제 지금 보면은 구현이 끝났다. 모든 파일이 생성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나왔고,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허락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번 yes라고 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에피코딩 이렇게 나왔고, 와우, 대박인데요, 디자인? 잘 만드는데, 좋다.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디테일이 살짝 틀린 거는 지금 2026년인데 2025년으로 했고요. 그 외에는 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를 제가 직접 사용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클로드 코드로 어떻게 코딩하는지 보여드리는 용도로 만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디자인은 꽤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재활용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렇게 하고 만든다고 사실 끝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도가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거를 이제 클로드 코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로 나왔는데 이게 아님 지금 2026년이야 하고 엔터 쳐볼게요. 바로 바꿨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 고치 해볼게요. 짠,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 하나 해볼까요? 요거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누르면은 제 채널로 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제 채널의 주소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채널이 어디죠? 여기거든요.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야, 유튜브 링크 이거야, 이걸로 바꿔줘 붙여넣기 엔터 하면은 수정이 됐고요. 다시 홈페이지로 가서 새로 고침하고 이제 요걸 누르면, 그쵸, 제 채널로 가야 되죠. 이제 구독하시겠습니까? 예, 구독. 내 채널 구독 안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클로드 코드 100달러짜리로 이제 제 홈페이지 만들어 보는 거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일단 사실 이 100달러짜리 요금제를 가지고 이걸 만든다는 거는 뭐랄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 아무튼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비슷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지어 이거를 여러 개를 돌려서 동시에 작업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고, 심지어 사용량도 100달러짜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짜리로 1대1로 대화하면서 하기에는 적합하진 않고, 그런 걸 원하시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20달러짜리로 하시는 게 맞고,
이 100달러짜리로는 좀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 그거를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병렬로 돌려서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좀 더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병렬 에이전트로 실제로 코딩을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